회의가 끝나자 팀장은 민 대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넌 요즘 너무 집중력이 떨어졌어. 보고서가 이렇게 엉망이면 어떡해? 하지만 그 보고서는 사실 팀장이 사흘 전에 나중에 마무리하자고 해둔 일이었습니다. 민 대리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리죠. 저건 내 탓이 아닌데. 그날 저녁 민 대리는 회사 동료에게 말합니다. 요즘 팀장님 왜 저러는 걸까? 나한테 꽂힌 것 같지 않아?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 누군가의 잘못인데 그 사람이 대래 화를 내며 남을 탓할 때. 하지만 이런 상황은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지연 씨. 입사한 지 3년 차 대리입니다. 최근 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왠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잘하는 척 너무 심한 거 아냐? 자꾸 아는 척하네 얄밉다. 회의 때 그 신입이 의견을 내자 지연 씨는 곧바로 끊고 말합니다. 그건 현실성이 좀 떨어지네요. 그날 저녁 지연 씨는 친구에게 말했죠. 그 신입 나 은근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사실 신입은 아무 말도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 씨가 자신의 실력에 대한 불안감을 신입의 태도에서 투사해 본 것이었죠. 나는 싫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기에 제가 날 싫어해 라고 감정을 상대에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호 씨. 오랜 취업 준비 끝에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나 준비한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곧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거기? 나랑 안 맞아. 내가 원래 거기 안 가려던 거였어. 솔직히 그 회사 문화 이상하지 않냐? 하지만 민호 씨는 누구보다 그 회사를 원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실패가 너무 아프니까 난 원래 원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쪽을 택한 거죠. 자존심은 지켰지만 감정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는 일시적인 진통제는 될 수 있어도 치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연 씨. 3년 연애한 연인과 헤어진 그녀는 주변엔 괜찮다고 말하지만 밤이면 눈물이 납니다. 소연 씨는 3년 사귄 연인과 며칠 전 이별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합니다. 뭐 잘 됐지. 딱히 정 없었어. 오히려 홀가분해. 하지만 밤이 되면 그가 쓰던 머그컵을 닦아두고 카톡 프로필을 몰래 확인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움과 분노와 상실감을 꾹꾹 누른 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기에 그녀는 종종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외면하는 우리 마음의 마지막 방어선. 세 사람의 공통점 느껴지시나요? 다들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왜 실수를 남 탓하고 상처를 감추고 불안을 부정할까요?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늘 불안에 시달린다고요. 본능을 따르는 원초와 도덕과 규범을 지키려는 초자아.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조절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무의식의 전략. 그게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투사. 내 안의 불편한 감정을 남에게 떠넘김. 지연 씨처럼 자신의 불안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 합리화. 실패나 실수를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 민호 씨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기 합리화하는 것. 부정.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 소연 씨처럼 감정을 직면하지 않고 괜찮다고 반복하는 것. 이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며 단기적으로는 자아를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억누르고 왜곡시킵니다. 자신의 실수나 결핍을 인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 한마디는 자존감 전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 괜찮아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 결과 감정은 억압되고 관계는 왜곡되며 스스로를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어 기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말해보거나 일기로 정리해 보세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앞에서 우리는 지연 씨의 불편한 시선, 민호 씨의 쿨한 척, 소연 씨의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본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기억해 주세요. 방어 기제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며 버텨온 심리적 방패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남을 탓해 본 적 없고 핑계를 댄 적 없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왜 나는 자꾸 회피만 할까 하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그냥 그 순간을 버티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버틴다에서 이해한다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유난히 짜증이 날 때,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을 때, 마음은 복잡한데 자꾸 괜찮아만 반복할 때, 그 순간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연습이고, 나를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시작입니다. 감정은 언어화되어야 정리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건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치유 도구예요. 오늘 뭐뭐 때문에 뭐뭐한 감정이 들었다. 예를 들어, 팀장 말투가 신경 쓰였다. 사실 내가 요즘 자신이 없다. 친구에게 서운했다. 내가 외로웠던 것 같다. 이렇게 쓰다 보면 남 탓 뒤에 숨어 있던 내 감정의 실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주 얘기하다 보면 내 마음의 언어도 점점 매끄러워집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사실은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망설여졌어요. 사실은 나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라는 말은 자기 감정을 꺼내기 가장 부드러운 포문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방어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기제를 써버린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살기 위해 애쓴 당신의 본능이었고 지금껏 당신이 쓰던 생존의 언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언어를 조금씩 고쳐갈 수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용기 있게, 그리고 더 부드럽게.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거울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나 되새기고 싶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른 감정 하나라도 가볍게 메모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꿈은 왜 이상할까? 꿈 해석과 무의식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